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럽 점유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전기차. 자,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로 승부수를 띄운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는데, 자, 이 투자를 할 때 이 핵심을 모르면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냐.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핵심을 모르게 되면은 사람이 갈대가 됩니다. 갈대. 이런 뉴스에 휘둘리고 저런 뉴스에 휘둘리고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시고 앞으로 계속 복기를 해야 됩니다. 복기를 하면서 자, 이런 소식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계속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계속 공부하고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하기가 좀 공부하기가 좀 힘든 조건이고 시간도 별로 없다.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서 함께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한다. 자, 제 영상에서 자, 여기에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기운TV 공식 안내 페이지 있죠. 사이트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블로그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알아야 돼.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큰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모르면 이게 이제 또 이 상승 고점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다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좀 어렵겠죠. 그런 결정이 결국은 다 돈이죠. 이 주식판에서는 사고 팔고 이게 다 뭡니까? 결정이죠.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수익이 났다가도 다시 손실로 바뀌어버리고 손실이 났다가도 또 다시 수익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삼성 SDI가 헝가리 궤도 공장에 1조를 투입을 해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 유럽 시장은 여기 주어를 보시면 유럽 전기차용 배터리입니다. 전기차죠, 전기차. 유럽의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제품 포트를 각형 중심에서 고성능인 원통형으로 전환을 한다. 자, 이거는 뭐냐? 유럽의 전기차를 대응을 하는데 각형 말고 고성능인 원통형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유럽 시장은 중국산 LFP 배터리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경제된 불확실성도 계속 오래 진행이 되고 왔다 보니까 또 이 소비자들이 또 가격적인 측면을 많이 살피는 그런 시기가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이 중국산 LFP 배터리 위주로 많이 재편이 되면서 중국 배터리 업체 CATL 등이 아주 크게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는, 다 뺏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지금까지는 계속 그랬죠. 앞으로도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계속해서 조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BMW 물량을 상당수 CATL이 가져가면서 점유율 하락폭이 좀 두드러졌던 게 삼성이스타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계속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또 이 CATL이 가져왔죠. 그러다 보니 삼성이스타가 계속 이 점유율이 많이 좀 뒤떨어졌죠.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도. 자, 미국과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유럽이 자동차용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용 배터리.
격전지로 부상을 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을 시키고 있죠. 자, 이 전기차로 가겠다, 환경을 생각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유럽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지 때문에 조금 아니구나,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차로 좀 오래 가네, 그런 분위기를 이제 유럽도 우리도 그러면 법을 좀 바꿀까, 그렇게 바꾼 게 2030년도에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판매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래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그런데 그때가 되어도 이제 내연기관차 10% 정도는 팔 수 있게 하자, 이런 지금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가온 부분이지, 결국에는 전기차 쪽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의지죠. 자, 삼성이스타일가 2024년도에 매출 12.9조, 영업손실 1.7조, 9년 만에 적자 나왔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번 이꼴까지 내려왔던 거다. 자, 유럽 판매량 11.7기가로 전년 대비 19%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있죠. 이렇게. 자, 점유율이 9.3%에서 5.7%까지 하락했다. 이거 안 좋구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원통형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 BMW는 자, 27년부터 28년까지, 그러니까 1년 남았죠. 이제 1년 후 27년부터 28년 차 28년에 차세대 플랫폼 노이어 클래스의 원통형 배터리 탑재를 예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에 1조를 투자를 한다. 배터리 생산 라인을 건설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연결이 되죠. 자, 27년, 28년도 좀 기대가 되겠죠. 이제 1년, 2년 뒤가 되면은 상당히 기대가 될 겁니다. 자, 삼성이스타일은 올해 하반기부터 장비 반입 설치해서 27년도에 양산 준비를 하고 28년부터 본격 생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통형 배터리는 규격화로 대량 생산 및 원가 절감 가능하고 안전성도 우수한 편이다. 중국 쌍FP 대비 고성능 삼원계 NC 원통형으로 차별을 해서 유럽 시장 반전을 모색하겠다. 이런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삼성이스타일의 전략입니다. 자, 이런 소식도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이 나왔다. 저 소식은 호재냐 약재냐. 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게 정말로 점유율이 계속 안 좋아지는구나. 이거 난 어쩌나. 그런 느낌도 좀 들겠죠.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유럽의 점유율이 이렇게 빠지는구나. 지금 상태에서 저 소식이 이 삼성이스타일 주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거냐. 저는 뻔히 보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히 보인다. 우리 회원님들에 제가 다 알려드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저런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이런 소식들이 나왔을 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주가 관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게, 그게 다 돈입니다. 그게 다 돈이다. 판단을 내가 어떻게 내리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죠. 내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더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 큰 돈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이런 소식은, 지금 이 삼성 SDI의 현재 이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소식이 나온 이 상황이다 보니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전체적인 이 추세, 이 상황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소식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자, 유럽의 전기차 시장, 이 부분은
현재 이런 상황은 팩트죠, 팩트. 점유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시점은 26년 1월 25일이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 좀 맞출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 주가의 방향을 주도하지 못하죠.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것은 단기간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메이저들이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 올리겠다 하니까 올라가죠. 여기에서 내릴 거야 하니까 내려가죠.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런저런 소식들이 또 많이 나오고 외부적인 이런 돌발 상황들 이렇게 나올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해야지 이게 버티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게 보일 수 있다. 자, 일단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요건 이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보면은 유로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팩트인 현재 상황. 으로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거시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조금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엔화입니다. 엔화의 이런 상황들, 환율이죠. 자,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국채 금리가 자,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일본에서 상당한 돈풀기라기보다는 이 세금을 걷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이 세금을 받지 않겠다, 걷지 않겠다, 아주 크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겠다. 지금 식품세이죠. 자,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분위기에 지금 일본의 국채금리가 아주 크게 뛰고 있는 상황이다. 자, 국채금리 이렇게 뛰면서 지금 환율도 크게 움직였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일본 엔화와 좀 연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계속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때문에 뭐 이러쿵 저러쿵 이제 끝났어. 환율이 이제 뭐 해가지고 붕괴돼서 IMF하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다르죠. 17.7원이나 급락을 했으면 1446원이죠. 자, 이게 일본의 엔화가 지금 계속 가치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연동해서 원화도 같이 가치가 변동을 하면서 일본 엔화를 추종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본 엔화의 이 현재 상황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엔화는 원래 약세야. 계속 약하게, 아주 약한 엔화를 유지를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안심을 빌려서 여기도 투자고 저기 투자고 이런 차익을 가지고 차익을 얻으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막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불안한데, 이거 불안하다, 불안해, 이런 상황이 좀 되겠죠.
이거 이렇게 계속 되면은 자 이거 지금 팔아서 갚아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또 생기셨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좀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뭐 미국의 트럼프가 딱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일본이 저렇게 크게 흔들려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겠다, 이게 이제 도미노성이 나온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렇게 또 되면은 또 트럼프가 나서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지켜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미시적인 부분들, 개별 섹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그래도 좀 더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결정,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게 뭐 다 돈입니다. 그게 다 돈이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좀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이제 내일 이제 장이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장전부터 자 진행되겠지만, 우리 개인들은 이 속지 않는 게 힘입니다. 속지 않는 게 힘이다. 우리 개인들은 이게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흔들고 올라가려고 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페이크인지 아닌지, 이런 뉴스들이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지 않는 게임이다. 속이는 쪽은 누구냐? 메이저들이죠. 메이저 누구냐? 돈 많은 세력들입니다. 돈 많은 세력들이 방향을 갖다가 이리저리 흔들어대죠. 거기에 맞춰서 이 개인들이 이제 내리는 상황인데 속으면 매도 못하는 거고, 올린 상황인데 흔들면 팔았다 그러면 속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들은 이 메이저들의 이 움직임에 얼마나 잘 속지 않느냐, 이런 게임이다. 속지 않으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미시적인 흐름들, 그리고 뭐 차트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보고 판단을 내려야지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 수익에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느냐, 아니면 계속 후회를 계속 했다가 또 좋았다 나빴다 감정이 휘둘리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